안녕하세요. 본격 한국 남자 배구 유튜브 비타민 V 33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2020년 11월 9일 화요일 밤 9시 한 20분 좀 넘었는데요. 조금 전에 OK금융그룹하고 KB손해보험 경기가 끝났어요. 그런데 경기 리뷰를 지금 바로 제가 녹화를 하려고 온 건 아니고요. 오늘 경기에 앞서서 삼성화재 블루펑스하고 한국전력 빅스톰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그 트레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다들 기사는 뭐 보셨을 겁니다. 세터 김광국이 일단은 한국전력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정료도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 이정료는 상호 합의하에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삼성화재로 가는 선수는 레프트 김인혁, 세터 정승현, 그리고 군 제대 후 상무 제대 후 복귀할 센터 안우재가 삼성화재로 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김광국 선수가 이제 가게 됐고 이정료가 가는데요. 김광국 선수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2016년, 2017년 이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주전으로 뛴 이후에 자유계약 선수로 풀려가지고 오리카드에서 당시에 김광국 선수를 2억 5천인가 2억 7천인가에 계약을 했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군대 갔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경기에는 거의 나오지 못했지만 연봉은 지금 매우 높은 선수예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연봉 보조 차원에서 삼성화재가 이정료를 지급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한국전력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이 트레이드 득실을 좀 떠나가지고 이런 트레이드가 왜 벌어졌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한국전력은 김명관 세터 불안감이 가장 컸어요. 3블럭을 달고 다니고 속공 토스는 거의 못 올리고 결정적일 때 라이트한테 못 올리고 러세만 찾는 이런 빵점짜리 운영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워낙에 토스 스피드가 느리고요. 궤적이 높은 포물선을 그리기 때문에 블로커들이 와서 기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뭐 대학 때 이 선수 경기대 시절에도 제가 뭐 많이 봐왔지만은 토스 퀄리티에 있어서는 절대 전체 1순위로 뽑힐 만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서브 좋고 뭐 키가 크니까 뭐 잘 키우면 뭐 좋겠지 뭐 이 정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 와서도 2년 차인데요. 한국전력이 사실은 근데 지금 김명관 세터한테 모든 걸 맡기는 구조예요. 6연패를 할 동안 지금 김명관 외에 나온 세터가 거의 없어요. 이승호 선수는 지금 원포인트 서브로만 나오고 있고 정승현 잠깐 나왔어요.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흔들릴 수 있다고 기용할 수 있는 백업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승호라든가 정승현을 지금 백업으로 쓰기에는 너무 팀과 맞춰본 기간도 짧고 이 선수들이 경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백업 세터를 애타게 찾았던 거예요. 김명관 대신에 쓸 수 있는 그런 세터. 그런데 백업 세터도 어느 정도 경기를 뛰어본 경험이 있는, 그러니까 적어도 김명관보다는 구력이 긴 세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백업 세터가 일단 KB에는 없죠. KB에 뭐 지금 뭐 최익재, 뭐 김지승 이런 선수도 있고, OK는 뭐 광명호 세터가 있긴 한데 이민규가 지금 미필인 상황이라 어지간한 카드로는 절대 못 받아올 거고요. 뭐 임성진 정도 내놔야 받을 수 있을 텐데 뭐 주겠습니까 설마? 그리고 뭐 OK에도 권준영 세터도 있긴 있죠. 근데 옛날에 또 한전에도 잠깐 있었고, 근데 이런 선수는 다시 데려오기가 좀 그랬을 거예요. 대한항공에는 이제 유광호가 있지만 지금 산틸리 감독이 유광호 선수를 중용하고 있고 또 쉽게 내주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상무에서 전역할 황승빈 세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전은 당장이 급해요. 지금 불이 떨어져 있습니다. 발등에. 그래서 황승빈을 기다릴 만한 여유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카드가 이번에 이제 신인 세터 2명 뽑아가지고 세터 엔트리 자체는 여유가 있겠지만은 지금 투입 자체는 쉽지 않다고 봤을 때 뭐 이호건이 됐든 하승호가 됐든 내주지 않을 거고요. 이호건은 특히나 뭐 주겠습니까? 다시 데려오기도 그렇죠. 박철우 데려오느라 보호 선수에서 풀어가지고 삼성화재로 넘어갔다가 다시 트레이드 돼가지고 우리카드 간 선수인데, 장병철 감독이 자신의 선택을 실패로 인정하고 이호건을 다시 데려올 수는 없죠. 하승우는 신영철이 야심차게 키우고 있는 지금 선수라 내주지 않을 거고요. 현대캐피탈도 세터가 없고, 그러니까 만만한 팀이 삼성화재 뿐이었어요. 이제 문제는
고이진 감독이 장병철 감독 상대로 제대로 그 반대급부를 뜯어냈다는 거죠. 이제 한전이야 지금 6연패에다가 지난 시즌까지 합치면 현재 17연패입니다. 정규리그 17연패. 게다가 장병철 감독 계약 마지막 해예요. 이번에 반드시 뭔가 이뤄내지 못하면요, 뭐 재계약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감독 커리어 끝납니다. 그래서 정말 발등에 그런 불이 떨어진 상황이고, 그거를 그 급한 상황을 고이진 감독이 좋은 트레이드로 잘 이끌어냈어요. 그런데 김광국 선수가 저는 그렇게 대단한 세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렇게 선수를 많이 내줘야 될 선수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가깝게는요, 지난 그 삼성화재하고 OK금융그룹 5세트로 한번 시계를 돌려보죠.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그 낮고 짧은 토스로 비슷비슷하게 가던 경기를 김우진, 황경민 두 공격수 공격이 블로킹에 걸리면서 OK금융그룹한테 승기를 내주는데 아주 혁혁한 공헌을 세운 김광국 세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김광국도 거의 존재감이 없는 세터예요. 사실상 16, 17 시즌 이후로 경기에 뛴 경험 자체가 없어요. 주전급으로 뛴 거는 딱 16, 17 시즌, 4년 전인 거고요. 그 시즌 이후에 김광국이 공격수한테 올린 세트 개수가 딱 20개입니다. 이런 세터를 받아오자고 무려 3명이나 퍼준 거죠. 그 중에 저는 무엇보다도 김인혁 선수가 좀 걸려요. 지난 시즌에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포텐셜을 터뜨렸다고 봐야 되거든요. 공격종합 49.2%에 344득점, 서브 에이스 41개, 세트당 서브가 0.34개. 이 선수가요, 서브 진짜 좋아요. 지난 시즌에 현대캐피탈하고 할 때 한 경기에 서브 에이스 10개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 범실 대 에이스 비율이 2.5 정도밖에 안 나와요. 범실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리시브가 좀 약점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요즘 뭐 주공격수로 나오는 레프트들, 뭐 러셀이라든가, 뭐 송명근, 뭐 최용석도 좀 나오고 있고요. 뭐 신장호, 뭐 정성규, 뭐 이런 선수들에 비하면은 김인혁 선수 작년에 리시브 효율 37%는 뭐 흉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공격력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능력치가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해야겠죠. 근데 이런 선수를 작년에는 많이 썼는데 지난 코보컵부터 좀 안 쓰기 시작하더니 결국 트레이드로 내보냅니다. 김인혁 선수는요, 지금 이 공격력, 지난 시즌 기준으로 그 공격력을 잘 보여줄 수만 있다면 삼성화재는 당연하고요, 어느 팀에 가서도 쉽게 벤치로 보내버릴 수 있는 그런 공격력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많은 팀에서 주전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격력이거든요. 러셀을 억지로 장병철 감독이 레프트로 쓰느라 러셀 옆에서 리시브 대신 받아줘야 되는 그런 레프트만 찾다가 팀에서 가장 준수한 공격력을 가진 토종 레프트를 이렇게 보내는 거죠. 물론 김인혁 선수가 옛날에 그 숙소 이탈 후 뭐 은퇴 소동 뭐 번복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팀에서 그리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치가 떨어졌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내주질 말아야죠. 어떻게든 한국전력에서 키워가지고 다시 꼽히울 생각을 해야지, 가치가 떨어져 있다고 그냥 갖다가 거저 넘기는 거는, 이거는 장병철 감독이 정말 잘못 생각한 겁니다. 안우재 선수도요,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이 안요한보다는 훨씬 나을 텐데 그냥 줘버리네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김광국을 주느라 백업 세터가 재경목 1명 남은 삼성에게 정승현 신인 세터까지 딱 얹어줍니다. 이쯤 되면요, 장병철 감독이 올해 감독 생활 끝나고 삼성화재에서 무슨 한 자리 차지하기로 한 것으로 짜여져 있는 게 아닌지, 뭐 그런 의심까지 제가 지금 들어요. 나이 33살짜리 백업 세터, 그것도 언제 경기를 제대로 뛰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선수 한 명 받자고 그나마 가진 미래 자원 중에 상당 부분을 다 팔아치운 거예요. 이거를 승인해준 프런트도 진짜 문제죠. 그렇게 상호 선수가 잘하면 모르겠는데, 잘하면 진짜 모르겠는데, 김광욱 선수는 아마 경기 감각 찾는 데만 한참 걸릴 겁니다. 거기다가 세터는 시즌 중 트레이드 해와가지고는 맞추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이해 득실을 따져보면은 99대 1로 삼성 승이라고 봅니다. 삼성은 어차피 잘 쓰지도 않을 김광국 내주고
김인혁 데려오면서 신장호, 김우진, 정성규 돌려쓰는 레프트에 아주 뎁스를 더해서 김우진이라든가 뭐 정성규, 신장호 이런 급한 선수부터 빨리 군 문제 해결해도 됩니다. 그리고 황경민과 김인혁으로 버티다가 둘 중에 먼저 보내야 되는 선수 먼저 보내고 나머지 군대 제대할 때쯤 그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군복무를 해결하는 게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박상하 대각에 있을 김정윤, 김시훈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안우재가 합류해가지고 아마 좋은 경쟁이 될 겁니다. 백업 세터가 좀 걱정이긴 합니다만은 뭐 언제는 뭐 이 팀 백업 세터가 걱정이 아니었습니까? 지난 그 올 초에 있었죠. 황경민, 노재욱, 김광국, 김시훈 대 류윤식, 이호건, 송이채 트레이드도 진짜 말도 안 되는 트레이드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이번 트레이드는 그것보다 한참 더 심각할 만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걸 이끌어낸 고이진 감독 진짜 코보 역사상 최고의 거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당연히 뭐 듣진 않으시겠지만 장병철 감독님한테 이제 한마디 하고 싶어요. 장 감독님 이제 그만하실 때 된 것 같은데 그냥 얌전히 그만두시지 이게 뭡니까 이게. 미래까지 다 팔아먹고. 자, 지금까지 본격 한국 남자 배구 유튜브 비타임 V였습니다. 33번째 시간이었고요. 저는 내일 34번째 시간에 OK금융그룹과 KB손해보험 1라운드 무패 팀끼리 붙은 그 경기 리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